안녕하세요, 모토야의 박병화 기자입니다.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는 볼보의 V90 크로스컨트리입니다. 이 볼보의 V90 크로스컨트리는 외건형 모델인 V90의 SUV의 요소들을 좀 첨가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컨셉트의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디자인 먼저 한번 살펴보실까요? 이 V90 크로스컨트리의 이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, 저는 항상 볼보 자동차를 시승할 때마다 디자인에 대해서 항상 따지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, 그게 바로 뭐냐면은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이라는 겁니다. 이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스웨덴과 노르웨이, 또 덴마크 등이 속해 있는 그 스칸디나비아 문화권에서 나오는 디자인을 말하는데요. 이 스칸디나비아식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간결한 형태와,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아주 안정된 그런 분위기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디자인도 그러한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주 깔끔하고 유려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음에도 SUV의 이미지까지 같이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적이기도 하죠. 외건형 모델인 그 V90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,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SUV다운 요소들을 좀 곳곳에서 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측면과 이 하부 쪽에 보시면요,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검정색 플라스틱 소재로 이제 마감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앞쪽에는 또 이제 메탈릭 장식의 이 스키드 플레이트를 또 삽입을 해서 그런 SUV의 그런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좀 감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헤드램프나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것도 보시면은 또 세단형의 X50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 크로스컨트리 전용으로 이렇게 도트 패턴으로 스타일을 마감을 해서 훨씬 더 좀 더 터프하고 좀 이제 좀 거친 그런 이미지를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전면 디자인도 쭉 보시게 되면은 보닛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. 이 차는 분명히 전륜 구동 베이스의 자동차지만은 거의 후륜 구동에 가까운 그런 식의 이런 비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볼보의 그 SPA 플랫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측면을 쭉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, 이쪽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요, 과거에 볼보 외건을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소 좀 의아해할 만한 그런 스타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, 예전에 볼보 외건은 보시면은 이쪽에서 거의 이 디필러거의 끄트머리에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좀 특징적이었는데, 이런 식의 후면을 취했던 이유는 짐을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한 배려였는데요. 지금 이 크로스컨트리를 보시면은 굉장히 날렵하게 깎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근데 이 날렵하게 깎여 있어서 짐은 좀 덜 들어가지만 그 스타일은 확실히 챙긴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 볼보 자동차 특유의 이 어깨선을 따라서 쭉 세로로부터 이게 쭉 내려오는 이런 식의 테일 램프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. 그냥 세로로만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가로로 뻗어나가는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훨씬 좀 차가 좀 옆으로 좀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뒷범퍼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크로스컨트리 이름이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하단에는 이 메탈릭 이 스키드 플레이트와 그리고 이제 메리평 테일파이프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V90 크로스컨트리의 이 디자인은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그 세단이나 외건의 그런 이제 날렵한 이미지와 SUV의 터프한 이미지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, 그러면서도 이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아주 간결하고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그런 이미지가 다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 저는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. 지금 이 V90 크로스컨트리의 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S90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스티어링 휠, 이 플로어 콘솔 이쪽 부위에 이런 디자인들 하나하나까지 세단형의 S90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중앙에 들어가 있는 신형의 센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로 모델입니다. V90 크로스컨트리 프로 모델인데, 이 프로 모델이 뭐냐면은 이제 세단형 S90 모델에서 이제 인스크립션에 해당하는 최고 사양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 모델에 보시면은 이렇게 탄 컬러의 가죽 내장재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원목 질감을 굉장히 잘 살려낸 이런 우드 트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
굉장히 그 직경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편인데요. 이 림 직경은 예전 볼보 차들에 비해서 약간 가는 편이어서 그립감이 생각보다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열선 기능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 상부를 보시면은 이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바우스 앤 윌킨스는 모니터링 스피커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오디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우수한 품질의 음향 경험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. 네, 저는 지금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 모델입니다. 프로 모델이라는 건 곧 이제 S90이나 뭐 XC90으로 치면은 거의 인스크립션 모델에 해당하는 거의 최상위 트림 모델인데요. 프로 모델에는 이 인스크립션과 아주 동일한 사양의 이 앞좌석 시트가 탑재가 됩니다.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전동 조절 기능들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다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요추 받침이랑, 그리고 이제 이쪽 레버로 이쪽 레버를 조작을 하시면은 마사지 기능이나 아니면 이쪽 사이드 볼스터를 쪼였다 풀었다 해주는 기능, 그리고 지금 이 허벅지 받침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지금 운전석 쪽에 앉아 있을 때 보여지는 이런 시야나 공간감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. 전반적으로 이게 지붕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 아니고, 또 이제 이 A필러가 굉장히 아주 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주 쾌적한 전측방 시야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뒷좌석입니다. 이 뒷좌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덩치가 절대 작지가 않거든요. 키는 180에 체중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넓은 그런 공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다리 공간은 물론이고, 지금 이 어깨나 머리 어느 쪽에서도 그 공간의 부족을 거의 느낄 수가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공간 설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제가 머리가 굉장히 커서 이 헤드룸에 굉장히 민감한데, 머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. 그래서 아주 쾌적하고 이게 탁 트여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. 이거는 거의 SUV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SUV나 크로스오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쫓아와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이 시트 포지션 자체도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에요. 뒷좌석은 원래 앞좌석보다 살짝 더 높게 되어 있는데,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시트 포지션 자체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대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. 지금 이 가운데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거의 후륜 구동형 자동차나 돼야 이 정도 높이의 이제 센터 터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, 이렇게 높은 센터 터널은 이제 안에 있는 탑승자한테 있어서 좀 이게 다리 공간이 굉장히 확 부족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만약 사람을 이렇게 탑승하는 경우에는 이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뒷좌석이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각도가 아주 적정해가지고 꽤나 편안한 그런 착자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도 조절 자체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,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접는 이 레바를 당기면은 이 헤드레스트가 자동으로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뒷좌석을 접을 때도 별로 큰 힘 들이지 않고 바로 그냥 살짝만 눌러주면은 바로 이렇게 접힐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도 참 이 외관명가 볼보다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다음은 트렁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트렁크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도록 만들어져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게 앞뒤 길이가 굉장히 긴 걸 지금 보일 수가 있어요. 이 앞뒤 길이가 굉장히 기니까 긴 물건 싣기에도 아주 편하고, 또 물건을 좀 넣을 때도 훨씬 손이 좀 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 위에는 이렇게 이 러기지 스크린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이제 트렁크를 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런 식의 설계가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바닥 이쪽을 보시면요,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,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은, 이거는 이제 그로서리 홀더라고 해서 마트나 아니면 장을 보러 가서 이제 식료품이나 이런 걸 사왔을 때 이게 주로 이제 비닐봉지나 아니면 뭐 종이백 같은 거에 담아 갖고 오게 되는데, 이런 식의 짐은 이제 그 시트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트렁크 쪽에 놨을 때 좀 잘 굴러다닐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당겨서 그 안에다 이제 꽂아 넣으면은 얘가 이제 그 짐들을 딱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그로서리 홀더 쪽, 이 바닥 쪽을 또 들어 올리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
네,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뒷좌석을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접어놓은 상태인데요. 와, 이렇게 접어놓으니까 굉장히 긴 공간이 나오네요. 야, 이렇게 이 정도로 긴 공간이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도 될 정도로, 그 정도로 아주 긴 공간인데, 야, 이러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긴 짐이 많은 뭐 캠핑이나 낚시 같은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좋아하실 법한 그런 공간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이 구조물은 뭐냐면요, 아까 그 러그지 스크린에 가려져 있던 부분인데,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면은 이제 앞에다 실었던 이 짐이 이 승객석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그물망입니다. 또 이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요, 지금 이 위치에도 지금 장착이 가능하지만은 지금 저쪽, 지금 이쪽 저 시트 접혀 있는 저쪽에도 이제 장착을 해서 지금 이 운전석과 조수석 좀 요 공간을 또 나눠주는 그런 파티션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저는 지금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를 지금 직접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숙성에서 꽤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.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이 승용 모델로서는 상당히 준수한 수준의 정숙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디젤 엔진 자체에 이제 한계점은 있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만큼 조용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디젤 엔진 승용차로서는 아주 훌륭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좀 이제 타이어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조금 존재하고, 또 이제 이 저회전에서 이제 좀 다소 엔진 쪽에서 이제 좀 들어오는 소음이나 진동이 좀 있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승차감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볼보 자동차들의 이 셰시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볼보 자동차들은 대체로 이제 세 가지의 셰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, 그중에 하나는 컴포트, 하나는 이 투어링,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내믹 셰시를 쓰거든요. 지금 이 V90 크로스컨트리는 이 조정 성능과 승차감 사이에서 아주 타협점을 찾은 그 투어링 셰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중간 정도를 지향하는 셰시라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이 볼보 자동차들은 이게 공통적으로 특유의 이게 좀 묵직하고 좀 이게 든든한 그런 느낌에서 오는 되게 독특한 이 승차감이 있는데요. 그런 느낌은 또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도 굉장히 든든한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승차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 고속도로를 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저쪽 앞에 보시면은 지금 클립이 하나 보이시죠? 이 클립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통행권이나 뭐 주차권 티켓 같은 거를 꽂아놓기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고속도로 좀 진입을 할 텐데요. 이게 지금 4기통 디젤 엔진, 그러니까 2리터짜리 4기통 디젤 엔진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호쾌하고 파워풀한 그런 가속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펀치력이 아주 좋은데요. 예전에 이 볼보 자동차가 사용했던 그 5기통 디젤 엔진을 또 생각나게 하기도 하네요.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볼보의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이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 중에서 디젤 엔진 중에서 가장 고성능인 D5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D5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5마력의 최고 출력과 48.9kg 포스미터의 토크를 발휘를 하는데요. 이거는 그 전에 사용했던 그 D5, 그러니까 2.4리터 직렬 5기통 디젤 엔진보다 약간 더 높아진 수치인데다가 그대로, 그 전과 그대로 이제 트윈 터보를 또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성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. 굉장히 이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아주 파워풀한 가속력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고속도로 선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. 지금 이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면의 질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구간들이 좀 보이네요. 근데 이렇게 다소 약간 좋지 않은 노면에서도 굉장히 허리나 이제 손목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아주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좀 느끼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투어링 셰시라고 해서 또 되게 좀 중간 지향이라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컴포트한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네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로 좀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이제 이 측면이나 이제 하부 이런 데서 이제 소음이 조금씩 들어오는데, 이
측면 쪽은 괜찮은데 이제 이 하부 쪽에서 이제 타이어나 이제 그런 이제 로드 노이즈 같은 게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게 좀 느껴지긴 하네요. 램프 구간을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, 지금 나름대로 약간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코너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, 이게 그 세단보다 훨씬 지상고도 좀 더 높고 또 이제 더 무겁고,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4륜 구동 시스템까지 들어있어서 상당히 좀 둔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세단에 비해서도 훨씬 좀 더 뭐랄까 좀 든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렇게 차를 좀 다룰 수가 있는데요. 급격하게 좀 차선 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전혀 이제 막 서투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뭐 이게 안정감을 잃는 법이 없이 굉장히 이제 눈에 착 달라붙으면서 아주 정말 진중하다는 얘기로 딱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굉장히 진중한 느낌으로 이렇게 착착 눈에 딱 붙어서 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그리고 이 스티어링 시스템도 컬러 마운트 타입의 지금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이 스티어링 시스템들이 보통 보면 이 컬럼식 이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, 이 볼보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정교한 편입니다. 굳이 렉마운트 타입의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직결감이 우수하고 또 피드백도 아주 충실한 그런 질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. 등치가 전혀 작은 차가 아닌데도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차를 딱 움직일 수 있고,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직진 주행을 쭉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또 손에 이게 피로감도 좀 덜하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이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좀 점수를 좀 높게 줄 수 있겠네요. 네, 지금까지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를 함께 해봤는데요. V90 크로스컨트리는 여러 가지로 좀 매력이 많은 그런 모델입니다. 이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는 외건이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, 그러니까 승용 세단에 준하는 주행 질감과 감성, 그리고 이제 편안함, 이거를 모두 챙기면서 이제 SUV의 요소들까지 두루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. 뭐냐면은 일단 이런 외건형, 기본적으로 이 외건형의 차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어필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요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, 이거는 지금 볼보의 그 승용 라인업 중에서도 좀 유달리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. 사실 이런 점만 빼면은 V90 크로스컨트리는 승용 세단의 편안함과 이제 SUV 기능성을 모두 챙기고 싶은 그런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동차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.